안녕하세요. 박주부의 삶 이야기 박주부입니다. 올해가 황금돼지해라서 그런 건가요? 유난히 제 주변에서 출산, 임신했다는 지인들의 소식이 많이 전해 들리고 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아이를 둘 키우는 육아맘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첫 아이를 출산하는 제 친구들이 저에게 아기용품은 어떻게 선택하는 건지, 어떤 게 좋은지, 분만병원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맞는지, 조리원 선택할 때는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전화가 정말 빗받치고 있어요. 조금 거짓말도 못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여하튼 근데 이런 질문들이 비단 저의 친구들만의 것은 아니지 않나,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에서 육아용품 선택 기준, 분만병원 선택 시 주의해야 될 사항, 조리원 선택할 때의 기준 등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부랴부랴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100% 박주부의 사견이 반영됐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엄마들의 영원한 숙제이자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기 침대 선택이에요. 원목 침대를 사자니 너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을 것 같고, 그렇다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범퍼 침대를 들이자니 바닥에 놓고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아이를 눕히고 안을 때마다 허리랑 무릎을 굽혀야 돼서 허리가 나갈 것 같고, 무릎이 아플 것 같고, 손목이 아작날 것 같고, 그렇다고 데이베드를 들이자니 침대 높이랑 안 맞네, 패밀리 침대를 들이자니 기존의 침대는 또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계속이 되는데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이 범퍼 침대, 원목 침대, 그리고 패밀리 침대 세 가지를 다 사용해봤는데요. 데이베드는 제가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제 친구가 사용했던 거를 토대로 한번 어떤 침대가 가장 좋을지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볼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박주부의 선택은 무엇이냐?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테지만 박주부의 스타일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두 가지씩 화법이라는 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데이베드 빼고 범퍼, 원목, 패밀리 침대 세 가지 전부 다 사용해본 결과 저의 선택은 바로 패밀리 침대입니다. 기존의 침대를 처분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데이베드랑 패밀리 침대 중에서는 어떤 게 더 좋냐고요? 전 안 써봐서 정확히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첫째 때 데이베드를 사용했던 제 친구가 둘째를 낳고 이사가면서 패밀리 침대로 바꾼 거 보면은 데이베드보다는 패밀리 침대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일단 범퍼 침대의 단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거 몇 개를 뽑아보자면, 첫째, 바닥에 두고 사용해야 해서 엄마 허리가 나간다, 손목이 나간다, 무릎이 나간다, 다 나갑니다. 둘째, 그리고 아기가 깰 때마다 토닥토닥 해주러 엄마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범퍼 침대로 가 쭈구리 자세로 이렇게 잠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잠을 잘 못 자다 보니까 엄마가 좀비가 돼요. 그럼 원목 침대는 조금 상황이 좋냐고요? 범퍼 침대보다는 높이가 조금 더 있어서 무릎을 굽힐 필요가 없어 무릎이 조금 덜 아프지만, 침대 매트리스에 눕히려면 허리를 깊이 숙여야 되다 보니까 허리가 나가요. 그리고 무게에 손목이 쏠리면서 손목도 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아기 침대를 부부 침대랑 높이가 비슷한 경우에 같이 붙여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가드 쪽을 열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집 아기 원목 침대의 경우는 저희 집에 있는 부부 침대랑 높이가 안 맞아서 붙여서 사용을 아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깨면 저는 부부 침대에서 일어나서 아기 침대로 이동해서 아기를 꺼내고 또 달래고 다시 눕히고,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엄마들은 아실 테지만 이렇게 되면 새벽에 누워서 모유수유도 못해요. 그럼 또 엄마는 잠을 못 자겠죠. 못 자면 또 좀비가 돼가죠.
하지만 그 패밀리 침대의 경우는 달라요. 기존의 침대를 처분해야 하고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장점을 나열해보면 그 단점을 상쇄시키고도 남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장점들 무엇이냐? 우선 첫 번째, 오래 쓸 수 있어요. 한번 드리고 나면은 뭐 비용이 처음에 많이 나가는 건 사실이지만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찍 사용해서 더 많이 오랫동안 사용하는 게 남는 장사라는 거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원모가의 경우는 뒤집기 시작하면 끝이에요. 범퍼 침대의 경우도 둘째를 출산할 경우에는 사용을 못해요. 왜냐면 조심성이 부족한 첫째 아이들이 그 범퍼 침대에 있는 어린 아이를 밟고 넘어가는, 놀다가 실수로 그 아이를 덮쳐서 넘어지는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패밀리 침대는 첫째 때 구매를 해서 나중에 둘째 태어난 이후까지 계속 쓸 수 있더라고요. 저 역시 범퍼 침대 사용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패밀리 침대로 바꾸었는데 지금 둘째가 6개월인 지금 아직까지도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장점, 안전합니다. 사방이 다 쿠션감이 있어서 아이가 부딪혀도 큰 사고가 나지 않고 높이도 저상형이다 보니까 아기가 떨어졌을 때 이 역시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큰 장점이라 생각하는데요. 일단 저상형 패밀리 침대의 경우는 대부분이 높이가 한 30cm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낙상사고가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큰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다치는 사고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통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고들에 있어서 원목 침대나 데이베드, 범퍼 침대에 비해서는 확실히 패밀리 침대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장점, 엄청 편해요. 아기가 깼을 때 일어나서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 누워서 모유수유를 할 수도 있고, 범퍼 침대에는 제가 이렇게 쭈그리 자세로 무릎을 굽히고 이렇게 잠을 청해야 되는데 패밀리 침대에서는 쭈그리 자세를 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너무 편해요. 범퍼 침대, 원목 침대 저는 둘 다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무엇보다 잠을 못 자면 하루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제게 있어서 이 점이 정말 가장 큰 장점으로 저한테는 다가왔어요. 그리고 네 번째 장점,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보통 아이가 있는 집을 보면 아빠가 따로 자거나 아이가 따로 자거나 가족들이 다 같이 자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간혹 있다 하더라도 침대를 처분하고 바닥에서 이불 깔고 온 가족이 같이 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런 경우도 극히 드물고요. 저희 신랑도 저도 허리가 별로 안 좋아서 바닥에서 자면 누군가한테 두들겨 맞은 것처럼 온몸이 쑤시고 허리가 너무너무 아픈데 모두가 이렇게 편하고 푹신한 침대에서 자니까 뭐랄까요, 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나 할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또 아기가 둘인 경우에는 엄마 쟁탈전이 일어난다고 해요. 침대든 바닥이든 엄마가 자는 공간에 첫째랑 둘째가 번갈아 가면서 자기도 하고, 아니면 더 예민한 아이, 더 손이 많이 가는 아이, 아니면 싸움에서, 다툼에서, 형제 자매 간의 다툼에서 이긴 아이가 엄마랑 자고 다른 아이는 아빠랑 자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런 사소한 고민 아니냐, 이런 사소한 문제들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아실 거예요. 아이 둘 키우시는 엄마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패밀리 침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양옆에서 끼워 자요. 오른쪽은 벽 쪽에서 붙어있는 쪽은 우리 가장 막내가 자고, 그리고 아빠랑 엄마 사이에서 저의 왼쪽이 되겠죠. 그럼 거기에서는 우리 첫째가 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로 머리 아픈 일이 없어서 좋다는 거. 아이 둘은 낳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빨리 패밀리 침대 일찍 들여서 오래오래 사용하시는 거, 그게 최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장점은
시각적인 안정감이 있어요. 뭐 다른 스타일의 침대가 두 개 있는 것보다는 같은 스타일의 침대 하나가 있는 게 통일성 보이고 인테리어 측면에 있어서도 훨씬 예뻐 보인다는 거는 뭐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뭐 얼마나 차이가 나냐고요? 조금 창피하지만 예전에 저희가 제 범퍼 침대에서 자는 것도 불편해서 범퍼 침대 치워버리고 저희 신랑과 제가 따로따로 잠을 자던 그때 그 저희 안방의 모습입니다. 아, 장난 아니죠? 저희 신랑이 바닥에서 잠을 잤었는데요. 허리 나가는 줄 알았대요. 근데 지금 패밀리 침대 드리고 나서는 저희 신랑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패밀리 침대의 장점은 이 정도인데요.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만약 아직 결혼을 안 한 저의 친동생이 어떻게 보면 저의 가장 최측근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거나 권해줄 수가 없는데 그런 제 친동생이 뭐 결혼을 한다. 그래서 신혼가구를 고르려고 하는데 뭐 누나인 제게 조언을 좀 구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먼저 아기를 낳을 건지 동생에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낳을 생각이 있다면 애초에 허튼 돈 쓰지 말고 그냥 미리 패밀리 침대 나중에 결합할 수 있는 그런 패밀리 침대를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먼저 퀸 사이즈로 패밀리 침대를 드리고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뭐 슈퍼 싱글이나 아니면 뭐 더블 혹은 뭐 똑같은 사이즈인 퀸 사이즈로 옆에 결합하면 되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신혼 때 그냥 좀 높이가 높은 그런 침대를 그 당시엔 굉장히 사용하고 싶어서 신혼 때 높은 원목 침대를 매트리스도 엄청 높은 거 막 그런 거 선택했었는데 엄청 후회했어요. 어찌됐든 제가 저의 가장 최측근인 제 친동생에도 권하고 싶을 만큼 엄청 패밀리 침대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아기 침대 선택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까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때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부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순산하시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그럼 박두배 살림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